NCS 기반 건강보험 심사평가사 제36강입니다. 이번에는 행위급여 목록 상대가치 점수 산정 지침 세 번째로 이번 시간에는 이학요법료, 그다음에 처치 수술료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학요법료 산정 지침을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한 장의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학요법료를 산정할 때, 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인력에 대해서, 인력은 모든 진료과 의사와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그 다음 시설 장비나 진료기록부는 반드시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뭐, 모든 과 공의.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재활치료료 같은 경우에는 재활의학과, 여기 리을이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뭐 이런 이제 부분에 전문의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 재활치료 같은 경우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 전공의,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공의가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수련병원에 해당된다라고, 상급종합병원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작업치료사,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작업치료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장비가 다 갖추어져야지면 인정이 되고, 그다음 반드시 진료기록부는 기재되어 있어야, 진료기록부는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가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층열 치료, 한냉 치료 뭐 이런 경우에 쭉 운동 치료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수가책을 직접 찾을 필요 없이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한냉 치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코드가 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외울 필요는 없이, 아, 이런 개념들이 이제 수가를 이렇게 인정받는구나라고 하는 것들,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 재활치료로의 산정에서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이제 뭐 압박치료라든지 운동치료라든지 이런 경우가 제일 많죠.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 재활치료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치료라든지 동작치료 이런 게 제일 많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재활 사회사업에 필요한 경우라든지 뭐 그 다음에 호흡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제일 많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코드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시트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서 요 호흡 재활 치료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코드가 자동적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이 코드를 여러분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는 정신요법료를 산정할 때는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의학과에 온 환자에게 했던 경우에만 산정을 한다. 그리고 반드시 분류 항목에서 진료기록부에 기록이 된 항목에 대해서만 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서 전공의들이 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는 거는 3년차 이상의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 산정이 가능하다. 자, 레지던트죠. 레지던트 보통 전공이라고 잘 안 부르죠. 자, 그때 뭐가 가능하냐? 3년차 이상 레지던트는 개인 정신치료, 역동상호적 집단정신치료, 약물을 이용한 면담이라든지 뭐 인지행동치료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해당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쉬우냐면,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환자한테 이제 그 한 내용을 산정할 때 진료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산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의가 한 경우에 전공의는 반드시
3년차 이상이었을 때만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처치와 수술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항상 야간, 공휴일 이 경우에는 반드시 처치나 수술을 하는 경우에 가산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50% 가담한다. 그 다음에 산정코드의 두 번째 자리에 야간 진료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를 하면 되지요. 이것도 시간을 클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게 따라 붙습니다. 그 다음에 밤 10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 분만을 한 경우에는 소정 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그리고 이때는 산정코드 자리에 6으로 기재를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 5로 기재를 하고 야간 분만의 경우에는 100% 가산인데 이때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술이나 처치를 비용을 산정할 때 간단한 처치나 수술은 기본 진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들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이제 별도의 행위가 들어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같은 피부를 절개해서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이제 주된 수술이 있고 그거에 부차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된 수술은 소정 점수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부차적인 수술은 해당 수술의 50%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고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은 70%를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A라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또 발견이 돼서 또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요때 요거는 이거 애초 거는 100% 산정을 해주지만 두 번째 되는 거는 50%만 산정한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요 부차적인 수술에 대한 것도 70%를 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 점수만 산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하다가 발견이 돼서 또 다른 병명에 의해서 상병명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50% 70%를 산정을 하고 그렇지 않고 A를 하기 위해서 그냥 뭐와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 점수만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상하골, 종양, 비강, 이런 경우에는, 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여러분이랑 같이 읽어보기 어려우니까 이건 여러분이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보시기 바래요. 이런 경우에는 소정 점수를 별도로 산정한다. 자, 이제 수술을 할 때, 이제 상하골, 악성 종양 절제술, 비강,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수술을 시행할 때, 경부에 림프절 청소를 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림프절 청소의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접하고 있는 다발성 절종을 이제 여러 개 이렇게 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한 개로 간주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동일한 검체 내에서 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서 보면 이거는 크게 이거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한 가지의 시술로 본다. 한 가지의 수술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술을 개시했는데 갑자기 그 수술을 중단해야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술 중단까지와 시술 상태가 가장 비슷한 항목의 수술료로 산정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저 처치나 수술에 레이저가 이용되는 경우에는 각 분류 항목에서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그 다음에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이 소정 시술료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처치나 수술에 내시경을 이용한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내시경은 별도로 산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처치나 수술에 사용된 약재와 재료대는 항상 소정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A라고 하는 처치에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내용들, A라고 하는 수술에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주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사기, 주사약제, 이것은 기본으로 주사침, 이건 기본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별도 산정한다. 어떤 거? 인공식도, 인공심장판막, 인공심폐회로, 인공심박기.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따라붙는 정도가 아니라 별도의 삽입이죠. 그쵸? 이런 것들은 별도로 산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캐스트료 같은 경우 볼게요. 아, 여기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앞에 페이지에 그냥 연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이어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생리식염수의 사용이 500ml 이상일 때만,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도 뭐 400mg을 썼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시술에 필요한, 수술에 필요한 전체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캐스트료 볼게요. 캐스트료 같은 경우에는 만 1세 미만의 소아는 소정 점수의 50%를 가산해 준다. 그 다음에 1세 미만, 6세 미만의 어린아이는 소정 점수 30%를 가산해 준다, 플러스 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응급이나 야간 같은 경우에는 50% 가산점을 산정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시술을 했는데 이게 그 항목에 다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가장 비슷한 항목의 소정 점수를 인정해서 그것으로 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캐스트에 사용되는 붕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몇 개를 사용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 들었다. 그럼 10개를 다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부위별 석고 붕대 사용 기준, 부위별 합성 캐스트 사용 기준, 이것에 의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캐스트료 마저 볼게요. 캐스트에 사용되는 석고 붕대, 합성 캐스트, 뭐 고정용 치료 재료 이런 것들은 캐스트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용한 개수나 규격에 따라 산정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거요? 신축성 이렇게 이런 것들은 별도로 산정해 준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캐스트료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지만, 그 다음에 별도로 사용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들도 있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조산료 보는데요. 조산료는 사실 조산원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짧게 넘어갈게요. 조산료는 조산원에 입원해서 분만한 경우에 인정이 되죠. 그래서 조산료에는 입원료, 산후관리, 재료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로 보는데, 그 다음에 식대는 별도 산정한다. 이제 뭐
다태아를 분만한 경우에는 이제 쌍둥이들 같은 경우 두 번째 태아부터는 해당 점수의 50%를 산정한다. 고위험 분만 같은 경우 30%를 가산해 준다. 뭐 산모의 나이가 고위험인 경우도 있고 산모의 상태가 고위험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 분만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역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산과가 없는 지역들이 꽤 있어요. 군단위 뭐 이런 데들 그런 경우에는 소정 점수의 200%를 가산해 준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산정 지침, 뭐 수술료, 처치료, 캐스트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하나 외우시지 말고 입력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게 가산이 얼마가 되는지가 옆에 이렇게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것으로 이제 기본적인 산정 지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진료수가 산정 지침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